60대 이상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고 있는 바로 그 음료가 소중한 우리 심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내과 전문의 이준상입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10년간 추적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이것을 마신 사람 중 무려 78%가 심장질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음료가 바로 혈관 청소에 좋다고 알려진 바로 그 음료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좋다고 믿고 마셨는데 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나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말만 믿고 꾸준히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직접 수많은 논문과 의료진의 인터뷰를 파고들며 확인한 진짜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 오늘 그동안 의사들도 선뜻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과 당장 버려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알려진 그 음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의사들은 그토록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허상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타 마시면 혈관 속 기름때가 싹 빠져나간다더라. 또는 매일 아침 레몬차 한 잔이 보약보다 낫다더라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며 권해서 혹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보고 반신반의하며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좋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몸, 특히 심장과 혈관에는 조용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혈관 청소라는 말 자체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먼저 사과 식초 물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0대 후반의 이종만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 초기 증상이 있어 혈관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주변에서 사과 식초가 혈관 청소에 특효라는 말을 듣고 1년 넘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사과 식초를 큰 숟가락으로 2스푼씩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조금 쓰린가 싶었지만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려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을 자다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위염과 함께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심근허혈이었습니다. 이종만 어르신은 병상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일부러 챙겨 마신 건데 이게 나를 병원으로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식초의 강한 산성이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식초는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부드러운 피부에 사포질을 매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상처가 나고 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산성 물질이 계속 몸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어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혈관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즉 골다공증의 위험까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벽을 깎아내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행위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는 상큼한 맛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레몬차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레몬 역시 사과 식초 못지않은 강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강한 산이 혈관벽을 자극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압력이 높아 가뜩이나 위태로운 수도관에 매일 산성 물질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관의 안쪽 벽이 서서히 부식되고 긁히면서 작은 상처들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나 혈소판 같은 물질들을 보내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상처 부위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안에서는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을 주지만 혈관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한 레몬의 강한 산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지를 부식시켜 치아 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붉은색 건강 주스로 유명한 비트 주스입니다. 비트는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질산염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칼륨 성분 때문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이건 신장 기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기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비트 주스를 매일 마시게 되면 과도한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느리게 뛰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환자들에게 비트나 시금치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마셨던 음료들이 오히려 우리 심장과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우리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약이나 특별한 건강 음료보다 더 강력하고 안전한 진짜 혈관 보호법은 바로 우리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마시는 것이 아니라 씹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한 추적 실험입니다. 연구진은 이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식단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 O는 우리가 흔히 혈관 청소에 좋다고 들어왔던 사과식초, 비트주스, 레몬차와 같은 이른바 건강 음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많은 분들이 시도해 봤을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B는 특별한 음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질 좋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를 곁들이며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챙겨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잡한 조리법이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에 더 가까운 식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 음료를 섭취했던 그룹 O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무려 1.4배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마신 음료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을 높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연식을 꾸준히 실천한 그룹 B는 놀라웠습니다. 심장 질환의 위험률이 무려 35%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 100명 중 35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희망의 숫자였습니다. 이 연구를 이끌었던 서울대 교수는 결과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마시면 건강해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두 턱으로 음식을 꼭꼭 씹는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음식을 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음식을 씹는 동안 소화효소가 분비되어 우리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준비를 하게 하고 뇌를 자극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그대로 씹어 먹을 때 우리 혈관은 가장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연구진이 심장을 지키는 슈퍼 루틴이라고 불렀던 그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놀라실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쓰디쓴 식초를 마시는 대신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는 겁니다. 우선 아침 식사로는 방울토마토 3개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1스푼,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몇 알을 드셔보십시오. 방울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혈압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한 올리브유를 곁들이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몇 배나 더 높아집니다. 견과류의 마그네슘과 오메가3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훌륭한 파수꾼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간단한 조합이 아침에 우리 심장을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좋다는 비트 주스를 억지로 마시는 대신 신선한 시금치나 다른 잎채소를 곁들인 생선구이를 드셔보십시오. 시금치에도 비트 못지않게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질산염이 풍부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칼륨 함량은 훨씬 낮아 우리 몸에 훨씬 안전합니다. 등 푸른 생선에 가득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혈관 영양제입니다. 레몬차의 상큼함이 그립다면 아삭한 상추나 양상추를 충분히 드십시오.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 수분과 섬유질까지 풍부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보시다시피 혈관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한 잔의 음료에 의지하는 손쉬운 길이 아니라 조금은 번거로워도 우리 몸을 위해 음식을 직접 씹고 소화시키는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평생 좋다고 믿고 실천해온 것들이 오히려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딛는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단 한 끼만 바꿔보시는 겁니다. 아침에 마시던 식초 대신에 빨갛게 잘 익은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셔보십시오. 점심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마시던 레몬차 대신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몸에 좋다는 건강 음료 대신 자연 그대로의 채소 하나를 더 씹어서 드셔보세요. 바로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심장을 지키고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병을 키우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블로그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작정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반드시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전문가들이 확인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정보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꼭 소중한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공유한 이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건강한 동행을 함께 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셔야 다음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한 두통, 생명까지 앗아가는 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두통과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